간단한 슈팅 게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슈팅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현 절차를 적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현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어진 시나리오에 알맞은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슈팅 게임 속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슈팅 게임 안에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플레이어와 적기 객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자의 역할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객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객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플레이어 객체 하나와 적기 객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도 보여지는 것만이 그럼 객체냐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고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해당하는 슈팅 게임, 주어진 슈팅 게임 속에서 그럼 적기와 플레이만 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다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하게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우선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플레이어 객체와 적기 객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객체로 추출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실습 시간은 플레이어 객체에 대해서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단계로 플레이어 객체를 저희가 객체로 추출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객체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모양을 스스로 출력할 수 있고 또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각을 기능으로 함수로 정의하도록 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질 수 있게 정의를 해보고요.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련된 데이터도 정의를 해야겠지요. 우선 자신의 모양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2차원의 모니터에 출력한다라고 했으면 2차원의 좌표 체계에 따라서 한 점, 즉 X와 Y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한 점과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과 자신의 모양 정보를 기반으로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출력을 하려면 X, Y라고 하는 기준 좌표와 자신의 모양 정보를 데이터로 가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할 것이고요. move left와 move right 역시 좌표 정보를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특히 X좌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가 모두 다른 메소드에서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성으로 X, Y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 객체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좌표 정보를 나타내는 X, Y와 자신의 모양 정보를 나타내는 Y 쉐이프를 갖도록 정의를 할 것이고요. 수행해야 될, 그러니까 객체 스스로 수행해야 될 기능으로는 디스플레이, move left, move right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플레이어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과 같이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해서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과 같은 기본 템플릿 코드에서 스크립트 코드 영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준비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정의했던 플레이어 객체를 그 시나리오에 맞게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실습 시간에 적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객체 리터럴을 이용하여 리터럴 방식을 활용하여 객체를 정의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객체 리터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객체명을 명시해 주시고요. 이후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문법적인 걸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틀을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 하나의 선언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과 관련된 다수의 데이터와 다수의 기능을 묶어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안에 객체의 역할과 관련돼서 즉 플레이어라고 하는 역할과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메소드, 기능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객체 리터럴은 다음과 같이 속성은 다음과 같이 키값, 콜론, 값의 형태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여러 개의 요소를 잠시 키 밸류의 구조로 저장을 하도록 한 것이 객체 리터럴이니까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키 밸류 구조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하는 POBJ는 좌표 정보를 초기값으로 100과 각각 Y는 200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myShape라고 하는 속성 정보도 하나 정의를 해주시되 앞서 XY 데이터 정보와 다르게 문자열 정보로 플레이어라고 하는 문자열 정보를 갖도록 초기화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정의된 속성 정보들을 활용하는 기능들을 정의를 할 것인데요. 자, 우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자신의 모양 정보를 데이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객체 리터럴의 경우 키밸류 구조이기 때문에 함수 또한 함수 리터럴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키값을 주시고 콜론 뒤에 함수 리터럴을 이용하여 이 디스플레이의 값을 함수 형태로 지정하도록 해주시면 객체 리터럴 안에서도 함수가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외에도 지금 move left라고 하는 함수도 필요로 하니까 다음과 같이 우선 기본적인 틀만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객체 리터럴을 객체 플레이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POBJ라고 하는 객체의 실질적인 기능을 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건데요. 현재 그래픽적인 요인을 다루기에는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문자열 콘솔 창을 콘솔 제공되는 콘솔의 로그 정보로 출력을 해서 간단하게 실행되는 형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X, Y, myShape 정보를 참조해서 로그 창에 출력하도록 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하실 거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우선 기능을 기본적인 콘솔 기능을 활용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속성 정보를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펑션 안에 지금 이 코드는 이 펑션 안에 서술하기 때문에 펑션 안에 자신의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아야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객체 안에서는 같은 멤버, 즉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약 없이 접근하실 수 있고 다만 그 지역 변수를 참조할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참조를 하실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객체 안에서 속성 정보,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해당 객체의 요소라는 뜻에서 dis.x를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때 참조할 때 dis.x라면 선언할 때도 여기서 dis.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dis를 선언하실 때에는 d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콘솔 창에 그러니까 콘솔에 다음과 같이 dis.x를 참조해서 문자열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요소가 x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문자열과 함께 출력되도록 다음과 같이 문자열 형식을 지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 더하기 연산자가 양쪽에 두 개의 항을 필요로 하는 이항 연산자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3주차 때 배우셨죠? 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 하나의 완성된 문자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y라고 하는 문자열을 일단 표식을 하게 되고요. 그와는 달리 보이는 그대로 출력해주는 요 문자열 형식과는 달리 지금 dis.x는 변수값을 참조해서 값을 읽어온 다음 그 값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출력장치에 출력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x와 y 값을 각각 요 문자열과 함께 직접 값이 참조돼서 출력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자신의 모양 정보인 myShape까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최종적으로 좌표 정보와 함께 자신의 모양 정보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함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에러가 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실까요?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함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자신이 그 체이닝, 스코프 체이닝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접 접근을 원칙으로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함수 안에 혹시 지역 변수로 정해놓은 myShape가 있진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myShape를 그냥 이렇게만 정의를 하시면 지역 변수인 myShape를 찾는데 그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에러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실까요? 대신 이게 만약에 객체 리터럴이 아니라 펑션 안에 또 다른 펑션인 구조라면 객체 리터럴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 펑션의 바깥쪽 펑션의 스코프 영역에서 해당 myShape라는 변수를 지역 변수 중에서 찾게 되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그걸 기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인 구조 안에서만 이 함수 안에 가까운 함수 안에 없을 때 함수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접근을 제공은 하지만 객체 리터럴에 한해서는 바깥쪽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접근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는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할 거야 라고 반드시 밝혀주셔야 하고요. 안 써주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변수의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일단 우선 내부에 있는 펑션 내부에 가까이에 있는 펑션 내부에 지역 변수를 탐색을 했는데 없지요? 그리고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바깥쪽이 지금은 어디예요? 객체 리터럴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펑션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펑션. 근데 지금 없으니까 전역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에 또 myShape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myShape가 에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dis.myShape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move left도 같이 바로 제가 작성을 해보면 move left는 화면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 좌표 체계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델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좌표 정보를 출력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화면상에서 요와 같이 왼쪽 내가 현재 위치를 x, y로 갖고 있는 플레이어 객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화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좌표 체계 안에서
왼쪽 우리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좌표 체계와 비교를 해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 왼쪽의 모니터 스크린의 왼쪽 탑을 0,0으로 보기 때문에 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이 화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4사분면의 영역의 실제 좌표값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X좌표 그리고 Y좌표인데 그쵸? 여기가 X, Y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좌표 체계를 잘 활용을 해서 좌표 정보를 지정을 해주셔야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화면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사분면은 실질적인 좌표 체계, 수학적 좌표계의 영향을 받으면 사실 Y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전달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수 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산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화면 출력 역시도 굉장한 그 작업량이 많은 그래픽 처리 기술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화면 출력에 그 그래픽 처리하는 것도 양이 많은데 거기에 매번 출력을 할 때마다 Y에 대해서 마이너스 연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스템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좌표 체계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 탑을 기준으로 0,0이라고 하고 X축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X축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즉 일반 수학 체계와 동일하지만 Y 값은 위로 갈수록 위로 가는 게 현재 시점보다 마이너스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바꾸어서 일반적인 화면에 출력되는 영역을 다 플러스 체계로 바꾸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리 일반인이 인간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학습하는 수학적 체계의 좌표 체계와 Y축 좌표는 다르다는 걸 꼭 명시를 해주시고 이걸 적용을 해서 코드에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적기 객체를 우리가 업다운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때 Y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학적 체계의 지표와 다르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X좌표에 대한 체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move left와 move right는 평상시 생각하시던 X좌표를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현재 좌표보다 움직이려면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것만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픽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move left와 move right를 코드의 로직을 실제로 고려를 해서 작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X좌표를 move left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X좌표 빼기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그죠? 뭐 디스턴스를 이만큼 준다. 이 픽셀만큼 주겠다 그러면 이만큼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2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dis.x 가지고 있는 X좌표를 빼기 2를 한 다음 다시 dis.x좌표에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신 후요. 그리고 나서 이 변경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메모리의 좌표 정보만 변경한다고 화면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좌표 정보,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될 때 필요로 하는 좌표 정보를 변화시키고 다시 그 변경된 정보대로 화면에 다시 칠해줘야 그게 시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사용자에게는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출력하는 명령어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앞서 작성했던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디스플레이 역시 뭐예요? 멤버지요. 그러니까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접근하실 때 함수라고 하지만 함수를 가질 수 있는 함수 리터럴을 값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display라고 하는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다만 이 함수를 그대로 접근만 했을 뿐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리터럴로 오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원하시면 열고 닫고를 붙여서 실행 요청을 해주시면 실제
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함수 리터럴이 함수로 평가받아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요. 이해가 가시죠? 자, 한 번 더 move right를 이용하여 같은 로직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right는 현재 좌표 x 정보를 읽어서 플러스 2 현재 좌표보다 오른쪽으로 값이 변화되도록 해주시고 그 값을 반영해서 다시 화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다시 출력하는 명령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함수의 장점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완벽한 플레이어 객체, 기획했던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객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객체 리터럴은 바로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었죠.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객체 클래스로부터 찍어내듯이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저 정의문을 그대로 바로 객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POBJ 하고 원하는 기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네, 호출을 해주시면 실제로 작업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저장을 하고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네, HTML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경로 정보를 네, 얻으신 후 실제 검사창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거라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네, 실행 요청을 해주신 다음 검사창을 이용하여 개발자 도구를 네,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콘솔 창에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플레이어 객체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객체 리터럴을 활용하게 되면 클래스 방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 방법이 아니어서 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 POBJ라고 하는 이 객체가 하나 더 필요해서 로직상 제가 플레이어 객체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여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객체 리터럴은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플레이어 2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작성하는 것도 코드도 굉장히 길어지지만 코드 자체를 재활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메모리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자원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이러한 객체 리터럴이다. 다만 객체의 이러한 그 방식은 실제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웹상에서의 데이터 표맛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객체 리터럴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객체 지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간편하게 서술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객체 리터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지만 이 코드를 우리 생성자 함수 패턴을 이용을 해서 다시 재정의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 영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생성자 함수 패턴을 활용을 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 함수 패턴은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보통 new 연산자 옆에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되는 패턴을 적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네,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펑션 플레이어 이렇게 되겠죠? 네, 플레이어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클래스 역할을 해줄 클래스 안에서 초기화를 담당해주는 생성자로서 이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생성자 함수가 초기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좌표 정보를 이렇게 매번
내가 원하는 초기값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고자 해서 호출을 하는 쪽에서 원하는 초기값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생성자 함수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하도록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함수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선언하는 것이 생성자 함수 패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차후에 이 생성자 함수 패턴으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자, POBJ를 앞에서 생성을 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으니까 요건 POBJ2라고 충돌하지 않게 정의를 하고요. 자, 요때 new 연산자를 이용하여 옆에 지금 방금 정의한 생성자 함수 패턴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 POBJ2가 여기에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객체 생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생성자 함수는 되셨죠? 네, 생성자 함수 안에는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은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마다 그 객체마다 가질 별도의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될 변수, 즉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데 그죠?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인스턴스 변수로 dis.x와 그죠? 그다음에 dis.y 그리고 dis. 네, 요땐 또 펑션 안에서 정의할 때 반드시 this를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this.myshape라고 해서 플레이어라고 하는 문자열 모양을 갖도록 정의를 내려주시면 이것이 바로 생성자 함수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펑션 안에는 함수를 정의를 못하나요?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는데요. 네, 됩니다. 이렇게요. 정의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함수 리터럴을 활용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자, 같은 그러니까 요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참조하도록 해주시려면 동일하게 이와 같이 this를 활용해서 접근하도록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문제없이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와 같이 예를 들어 3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요와 같이 만들고 난 후 지금 실제로 POBJ2.display와 그죠? 그다음에 POBJ 만들었던 걸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네, 그럼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더라도 앞선 객체 리터럴 방식과 다르게 이런 생성자 함수 패턴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 번 호출해서 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코드가 되는 거. 위의 코드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정상적인 수행이 되는지 브라우저의 실행 환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다시 한번 실행 요청을 해보시면 문제없이 두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초기값 00 그리고 플레이어가 각각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요 명령어, 그죠? 요거는 선언문이니까 실행을 따로 브레이크 문을 요 펑션 안에다 두게 되면 펑션이 실행할 때 따라 들어가서 멈추니까 그거 보다는 저희가 바깥쪽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더 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그 객체 생성 바로 직전에 즉 호출되기 직전에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기 직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다시 실행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와 같이 수행 요청을 하게 되면 요 문장이 수행되기 바로 직전, 자, 요 위에 요 아래쪽에 콘솔 창에 출력되고 있는 정보는 요 POBJ 객체죠? 맞나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POBJ2를 만들려고 하는데 POBJ2가 아직 new 연산자와 함께 플레이어라고 하는 초기화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undefined라고 뜨고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다만
이번에는 스텝 인투라고 해서 세 번째 아이콘, 디버깅 아이콘을 활용해서 저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면 따라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주시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 함수가 new 연산자와 함께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고 초기화를 담당해주는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this는 보세요. 여기 스코프 영역에 보시면 this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x 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세요. this라고 하는 애의 x값이 펼쳐보시면 0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진행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y가 생성되면서 0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또 한 줄씩 진행을 하게 되면 마이쉐이프까지 최종적으로 정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프로토타입,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이러한 프로토타입 슬롯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슬롯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기능적인 것만 표현하는 문법적인 것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생성자 함수가 초기화가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적인 POBJ2가 자음과 같이 수행된 결과를 갖도록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내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객체화된 모델링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다 메소드를 객체로만 만들어지면 이런 메소드들을 제공되는 기능들을 손쉽게 호출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점프할게요. 함수 따라가지 말고, 자, 그랬을 때 obj3도 undefined에서 실제로 객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객체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실행이 되게 되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면서 객체를 수행하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여기다 좀 더 보강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자 함수 패턴에 인수가 지금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문제없이 객체 생성되는 걸 디버깅을 통해서 보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값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볼까요? 아까랑 300이랑 400, 그 다음에 뭐 500이랑 600 이런 식으로요. 수행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초기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원하는 대로 초기화를 해서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자, J2는 초기 값이, 지금, 위에서부터 실행이 안 됐나 봐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수행이 제대로 됐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그죠? 뭐예요? 전달받은 인수인 mx와 my로 초기화를 하도록 해야만,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전달된 값에 따라서 각각이 300은 mx에 400은 my에 매핑된 후 그 값이 인스턴스 변수에 초기화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저장하신 다음에 브라우저 띄우고 다시 실행 요청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다 브레이크 걸어 놓을게요. 자,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때 obj2는 300과 400으로 초기화가 돼서 실행이 되고요. 보실까요?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실행을 하게 되면 POBJ3는 XY가 500과 600으로
각자 어떻게 돼요? 실행이 돼서 초기화가 돼서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처럼 이 코드는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코드는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마다 즉 인스턴스마다 각자 독립된 영역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그 객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금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더, 디스플레이를 수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 코드가 요 메모리에, 공통된 영역의 생성자 함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obj2나 obj3 모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공통 요소에다가 공통적인 게 아니라 각각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된 영역이 아니라 POBJ2에도 이렇게 생성자 함수 내에 정의를 하게 되면 POBJ2에도 디스플레이 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 POBJ3도 각자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보셨잖아요. 이게 각자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각자의 영역을 갖게 되면 메모리가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되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자 함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들끼리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을 하나 준다. 그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함수들은 모든 객체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생성자 함수 내부에 선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라는 생성자 함수 패턴으로 정의된 함수가 뉴 연산자에 의해서 호출될 때 그러한 모든 같은 뉴 연산자로 만들어진 모든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타입 영역이 주어지므로 여기에 공통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역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키값을 함수 리터럴로 정의해서 갖도록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인스턴스 변수처럼 각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통된 이 플레이어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 즉 누구예요? POBJ2나 POBJ3는 각자 영역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영역에 갖도록 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해 가시죠? 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문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으로 메소드들은 디스플레이, 무브 레프트, 무브 라이트와 같은 메소드들은 이 플레이어라는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되는 영역으로서 공통된 코드들을 가지도록 하고요. 함수는 입력값이 다르면 같은 코드라도 다른 결과를 내는 원래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은 기능에 해당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함수는 공통된 영역에다가 정의를 하고 그래서 메모리 효율을 하고 다만 인스턴스 변수는 그 인스턴스마다 고유하게 관리되고 저장 관리되어야 하니까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게 생성자 함수 안에서 선언하고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 전통적인 클래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모델이 아니더라도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패러다임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 결과 확인해 보면 했을 때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